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1월 13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AP통신에서 앞으로 편집자나 주필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 수를 기재하지 말라고 오늘 보도 지침을 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오미크론이나 기타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코로나가 아닌데 코로나로 간주되는 것도 있고 하여 실제적으로 통계상의 수치는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AP통신에서는 앞으로 모든 기사에서 사례 수는 보도하지 말라고 보도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악재 중에 또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사례수를 부풀려서 사람들이 외부에 출입을 못하게 하고 우편 투표를 강화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는데 AP통신이 지금 반대 행보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AP통신은 수치를 보도하여 보았자 그 신빙성도 없고 또한 수치 자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병 사례라든가 기타 수치를 보도하지 말라고 보도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렌 그린월드라고 하는 탐사 전문 보도 기자가 지난번에 있었던 FBI 국토안보부 차장인 질 샌본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간의 1.6 사건에 대한 질의에 대한 리트윗을 하고 있습니다. 테드 크루즈 의원이 FBI에 질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4개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1. 1.6 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FBI 요원이나 정보원은 몇 명입니까? 그러자 샌본 차장은 선생님 그것은 제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테드 크루즈가 요원이나 기밀정보원이 1.6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습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십시오 하니까 또 같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그것은 제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테드 크루즈가 세 번째 또 질문을 합니다. 요원이나 정보원이 1.6 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십시오 하니까 선생님 역시 그것을 제가 대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테드 크루즈가 네 번째 질문을 합니다. 요원이나 정보원이 1.6 폭력 범죄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선동했나요?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십시오 하니까 역시 같은 대답입니다. 선생님 그것은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국토안보부 차장이 대답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누가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한편 뉴욕타임즈에서는 이 사건이 이미 1명 이상의 내부 제보자가 있다고 10월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보도 내용은 바로 프라드보의 멤버 중에 한 명이 FBI 요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뉴욕타임즈는 이미 확보를 하였다고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1.6 사태 낸시 펠로시 혐의설에 대하여 많은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1년 후면 다수당이 되었을 때 공화당이 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파헤쳐서 과연 누가 이 1.6 사태를 만들어내고 가담을 하였는지 분명히 밝혀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사기록 감시단체인 RCIA에 의하여 애쉬베비 사살 경관은 수사관과 인터뷰를 한 적이 없고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총격 사건 수사의 경관 직업 윤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하면서 RCI는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 의사당 경관인 마이클 볼드는 수사관의 신문도 받지 않은 채 모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1월 6일 날 공군 베테랑인 애쉬베빗 소령을 의사당에서 저격하여 사살한 범인이기도 합니다. 애쉬베빗 가족의 변호사인 테리 라버트는 조사 결과를 확인하였다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마이클 볼드 경관은 수사관들에게 어떤 진술도 하지 않았고 또 그들이 그 경관에게 진술을 강요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의 수사 기록이 얼마나 빈약하냐 하면 딱 한 장만 있다고 합니다. 진술 거부라는 종이 한 장만 달랑 들어있는 게 그 사람의 사건 파일이라고 합니다. 2021년 1월에 경찰 내부 보고문서에 의하면 그는 법무부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경찰 내부 감사에서도 진술 거부고 법무부에서도 진술을 거부하였습니다. 즉 수사관들의 수사가 없는데 법무부는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을 한 것입니다. 수사 기록 자체가 작성이 되지 않은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였다고 하는 이 법무부 참 이상하기도 합니다. 무슨 근거로 불기소 처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사 기록이 있어야 그 수사 기록을 보고 불기소든 아니면 기소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법무부는 아무 기록도 없는 사건을 가지고 불기소부터 처분을 하고 온 것입니다. 한편 애쉬베빗 어머니는 지금도 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내 딸을 죽인 것은 바로 낸시 펠로시라고까지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의 지지율이 지금 3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퀴니백이 오늘 밝힌 바에 의하면 3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1월에 36%에서 또 3%가 빠진 것입니다. 심지어는 중도파에서도 25% 이상이 조 바이든은 적극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세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 약간 남짓하게가 반대하면 결과적으로는 전 국민이 반대한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한편 12월의 인플레이션은 7%로 치솟았습니다. 1년 전에 대비하여 7%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1968년도 이후에 5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의 고향집과 워싱턴 DC를 공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대통령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원 의회 행정청에서 앞으로 하원 의사당을 출입하는 의원들에게 마스크 강제 조항을 적용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N95나 KN95 이상을 착용하라고 권고사항이 아닌 강제조항을 발표를 하자 이에 발끈한 랍 위트맨 버지니아주 하원 의원이 오늘 성명을 발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하여 마스크를 강제조항하는 것 낸시 펠로시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스크는 당신이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고 메이드 인 USA여야 합니다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짜로 우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사야 되는 이 마스크에 대해서는 미국 재료로 미국에서 생산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조건부가 필히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낸시 펠로시에게 한 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미국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쓰는 마스크면 당연히 메이드 인 USA가 맞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조 바이든의 국경 문제에 대하여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남미 사람들이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하고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60개국의 사람들이 지금 남북 국경을 통하여 들어오고 있고 중국산 펜타닐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600%에서부터 3000%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 국경이 아니고 모든 주가 지금 구멍 뚫린 국경이 되어 있다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또한 테러리스트들은 남북 국경을 통하여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 예멘 테러리스트 2명이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멘 출신의 2명의 테러리스트가 같은 날 들어오다 체포된 것이 아니고 한 달 간격으로 들어오다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많은 지금 테러리스트가 미국에 잡입해 있다고 케빈 맥카티 의원은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매개체로서 백신도 맞지 않냐고 각 주에 흩어져 코로나를 퍼뜨리는 데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고도 폭로를 하였습니다. 중남미 사람들만 우리는 들어온지 알았는데 오늘 케빈 맥카티가 그간에 국경 수비대 또한 국가보안팀에 대한 모든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이렇게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고 오늘 더히 기자와의 회견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편 16위원회에서는 케빈 맥카티 하원 원내대표를 16위원회 증인으로 소환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케빈 맥카티 의원이 그 소환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들은 지금 길 가다가 돌뿌리를 거듭 찬 것입니다 하고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도하에서 미국 측과 탈레반 측의 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회담에서 지금 미국이 완전히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카불에 있는 미 대사관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군 2,000명을 파견한다고 미국 측에서 제의를 하자 탈레반 측에서는 만약에 2,000명의 미군을 아프가니스탄에 주둔을 시킨다고 하면 우리는 2,000명의 자살 공대를 워싱턴 DC로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아직 전 세계 어떤 나라로부터도 국가로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직은 테러단체입니다. 일개 테러단체가 미국을 상대로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아프간 철수 때 보여준 미국의 나약한 모습으로 인하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나약한 군대를 보유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일개 테러단체에 불과한 탈레반이 전 세계 최강으로 자랑하고 있는 미군을 향하여 이렇게 조롱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FTC가 2020년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임스 보알스버그 판사는 소셜 네트워크 거물 기업이 불법 독점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지난 6월 달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기각을 하였습니다. 이에 FTC는 페이스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수정을 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야 이번 1월 11일 날 재판에서는 이제 페이스북이 메시지 플랫폼인 왓츠앱과 이미지 공유
사이트인 인스타그램을 인수하여 불법적으로 경쟁을 억압하였다는 FTA의 주요 주장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여 페이스북의 기각 신청을 거절하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오늘 판결을 하였습니다. 최초로 빅텍에 대한 반독점법 적용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